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현입니다. 일단 오늘도 종합 쪽에서 힘차게 또 대세 상승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적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내동매매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강남코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콘선 동훈주입니다. 종합주가에서 이건 유동성 장세의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까지는 열심히 돈 많이 버시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너무 조정의 경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돈 열심히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규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수가 연일 좀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름철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미국 추가 부양 정책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초반이면 윤곽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내동매매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급등락이 이어질 적에 이 종합주가 지수가 금일 같은 경우 차트를 잘 보시면은 오늘 5일선을 회복했죠. 자, 근데 이틀 전에 보면요.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고점이 형성됐습니다. 그럴 적에 5대5.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고리 깊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동매매 주의하자. 붕괴 회복하지 못하고 3일째 붕괴되느냐, 진짜 붕괴되느냐, 다시 속임수 관점에서 다시 급등하느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붕괴 회복하지 못하고 3일째 가냐, 못 가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내동매매를 합니다. 또 만약에 내동매매를 방지하려고 하면 손절 라인대라는 것이 있죠. 예, 2210포인트대를 손절 라인대로 등락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아예 안전하게 매매 전략을 펼치려고 하면 5일선이 붕괴되면 항상 5일선 붕괴된 시점부터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방향이 오히려 잡히기 때문에 방향성에 따라간다. 우리가 매매할 때는 항상 시가 이상 올라가면 시가야 반락하면 방향성에 따라간다. 그래서 현재는 추세가 오히려 오늘 또 전환이 되어 있네요. 하루 반락했다가 다시 전환. 이럴 적에 거래가 전일 대비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역시 3박자가 맞는다. 자, 그렇지만 이걸 가주세라고 그래요. 밑에도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방향이 잡히면 오히려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상승세를 본다. 반등성이 아닌 상승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 보면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가면서 한 달, 두 달 조정을 받아가면서 추세가 잘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5주선 매매, 중장기 5주선 매매, 일복은 단기, 주복은 중기, 월복은 장기. 그래서 현재는 이상이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상태를 보면 아주 완만한 상승세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완만한 상승세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추세가 꺾이지 않는 상태, 우상위로 이경률에 따라서 거래가 완만한 상태,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점진적 고점을 높여나가는 전형적인 대세 상승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권한국선님. 예, 2차 코로나에 대한 부양 정책 장기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 2차적인 부양 정책을 실시하면 또 한 번 한 단계 또 올라갈 텐데 이제 뭐 8월이면서 이제 11월 대선 얼마 남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랠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양 정책을 하게 될 경우는 한 번 더 레벨업과 함께 11월까지 피크를 찍고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면 수그러들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빨리빨리 돈을 벌지 않으면 돈 벌기가 어려울지 모르니까 지금 역시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가 정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돈으로 어거지로 풀어올린 거기 때문에 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한 상태가 되겠죠. 나중에 다 이제 토해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과열된 상태인 만큼 이럴 때 일단 유동성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까지 대선까지는 일단 일봉에서의 22선 타고 계속 올라가죠. 22선. 그래서 요게 붕괴가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22선에 대한 기준을 갖고 비중을 조절하되 붕괴했다고 뭐 매도 못 간다 이게 아니고 조절. 그러니까 뭐 현금을 뭐 일부 뭐 30%나 40% 정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11월까지는 큰 기름의 상승 흐름을 타는 거라 뭐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많이 가져가되 이를 붕괴가 살짝 될 때 순간적으로 뭐 현금을 뭐 30, 40% 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 이런 개념을 하면서 이 현재 60%, 70% 이런 건 주식을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월봉 차트가 수개월째 올라간 만큼 중간에 어느 선에서는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속 상승했다 반락이지 하락이 아닙니다. 반락은 또 한 번의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는 형태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11월까지 기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관님. 예, 일단 코스피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좀 연일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있을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이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합의가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 그냥 인위적으로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뒷받침되죠.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매량이 더 확 늘어났고요. 서비스 쪽에도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유가 다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 순이익이 2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그만큼 미국 기업들이 지금 버블 양상에서 그냥 막 묻지마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이 급증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블의 논란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둔화 이후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부터는 오히려 더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한 4분기쯤에는 한번 단기적인 관점에서 과열이 좀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일단은 11월 달 미국 대선 전까지는 뭐 큰 폭의 대형 악재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외인들이 복귀하고 있죠. 그래서 외인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720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빨간색 라인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 임하시면 유리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나파못 스타트 코로나19 환자 완치자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파못 스타트 테마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권에 두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임상 이상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안으로 효과가 또 나온다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미국 추가 부양 정책 이 합의가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다시 또 협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마 주 후반이나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의회가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반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나 주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 계속 지속하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나래네님. 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유동성 장세라서 돈이 많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파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파동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절대 내동매매 조심해야 되고, 이 내동매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위치가 아닌 상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뭐 뉴스가 대단합니다. 이 줄기 바이오 신약 관련 중에서도 현재 코로나 테마주 바이오 임상 관련주들이 아주 대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나파모스타트 우리나라 대장주 종근당이 있습니다. 자, 이 종근당을 보시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멋지게 씌워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8월 달, 9월 달까지는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 임상 관련된 테마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번에 대장주가 어떤 것인가, 또 대장주를 고를 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을 잘 봐야 되겠죠. 오늘 종근당이 대량을 터지면서 매물대 소화를 잘해주고 있죠. 이럴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이 딱 하나 있죠. 밑에 보시면은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된 상태, 거래가 증가, 추세가 전환된 상태, 추세가 근접할 적에 선매수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돌파를 했다고 하면 역시 이제 이익균에 따라서 그 다음날 시가의 매수, 또 첫 상한가는 따라간다, 첫 상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박스권에서 또 밑에 보시면은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방향이 오히려 재패스력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매물대를 돌파되는 항상 출렁거립니다. 아침에 또 급등한다 하더라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밀릴 적에 시가야 당일 5일선 가격 기준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주봉 상태 잘 보시면 현재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네요. 이번 주 추세가 전환되면서 앞으로 신고가 패턴, 박스권 돌파를
기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연속 골랐는데 첫 번째 5개월 이동편을 회복해가지고 한 달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시 2개월 연속 상승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 어떤 재료가 부합되면은 주식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찐박질을 하는 것인데 그럴 적에 분봉을 너무 보지 마시고 일봉에서 고래기법이죠. 저하미터가 6만 원이니까 일단 목표치는 1357, 11이니까 30만 원, 33만 원이 매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파동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방향성에 따라가다가 꺾일 적에 매도 신호가 나올 적에 거래가 터지거나 그럴 적에 우리가 매도 신호를 잡는 것이 제일 좋겠고 지금은 일단 방향성이 우위로 잡혀 있다. 신고가 패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IT 업황이 요새 좋죠. 바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시장이 됨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은데, 근데 이런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눈속임이에요. 이게 돈의 움직임인데,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32%면은 평소 이제 4%, 3%, 2% 이렇게 그런 나라가 32%면 뭐 망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충격적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돈으로 이제 풀게 되면 유동성이 풀리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물건도 올라갑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은 당연히 올라가기 때문에 돈 풀면서 같이 실적은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실적 장소로 이어지는, 그래서 실적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그러니까 돈으로 끌어올린 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회수하는 날이 올 텐데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회수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유지가 당분간 되기 때문에 시장은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향후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황에 대한 긍정적 흐름과 함께 제가 제너셈을 한번 7월 1일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너셈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 차트에서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저가가 내려가다가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신호탄을 울렸죠. 그래서 7월 1일 날 이제 거래가 첫 번째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밴드 상단 돌파하며 이제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시작인데, 근데 이제 올해 하이닉스가 EMI 쉴드 공급에 대한 실적 성장에 좀 기대가 되는 기업 중 하나가 제너섬이었고, 작년 턴어런 기업으로 매출액 자체가 5년 중 최고였어요. 그래서 야, 실적이 최고, 업황도 좋고, 또 인천 송도 본사 건물 가치가 약 300억대로서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제가 7월 1일 날 말씀드렸던 시가총액이 260억 저평가였죠.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380억대로 올라왔어요. 야,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가치도 그 가치도 못 미치는 가격대로서 굉장한 저평가였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생명선만 지킨다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 쭉 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단 추세의 흐름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을 타면 되겠지만 붕괴될 때는 이제 매도 관점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그널을 요 투자심리의 월봉이 시그널을 깨는 형태가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일봉에서 꺾일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매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네, 저는 오늘 좀 이제 반도체 관련주 하나 그리고 또 바이오 관련주 하나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앞으로 이제 하반기 이제 백신만 나오면 내년도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GDP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연율로 32.9% 한 33% 되죠. 그러니까 연율로 치기 때문에 분기에 이제 8에서 9% 정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유의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항상 반도체 업종 하반기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도 역시 차세대 DRAM, DDR5가 출시될 예정이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던 프로텍 벌써 한 50%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YIK를 좀 먼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YI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관련주 중에 하나죠.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 업체 중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 대규모 투자를 받았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YIK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숨고르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삼성전자 3자 배정 유상증자가 430억 가까이 들어왔죠. 그만큼 대규모로 들어왔다는 건 삼성전자가 픽한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내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무엇보다 자회사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미지 센서 쪽의 웨이퍼 테스트 핵심 부품을 양산, 진행 중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본격적으로 향후에 또 양산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재료로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겠죠. 그래서 이 YIK 일봉 차트를 보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11선, 중기적인 관점에서 21선 부분을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월봉상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난달 추세 돌파, 사상 최대 거래량 시현되고 나서 이번 달 눌림목 시에는 저가 매수계를 지속적으로 노려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막 MACD 같은 경우가 0을 돌파하고 있고요. 이제 531 스토캐스틱 지표 50이상으로 올라오죠. 아직 투자 심리도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삼성의 또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3월 26일 날 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1,900원대, 2,000원대 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이사 임원들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바닥 관점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벌써 한 20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식은 바닥에 있을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 YIK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뉴지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뉴지랩 같은 경우 오늘 나파모 스타트 같은 경우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완치제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만큼 이 뉴지랩은 임상 2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그만큼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장점은요.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오늘부터 거래량이 급증을 했죠. 그리고 나서 MACD가 이제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이죠. 눈에 띄는 부분이 2020년도 4월 달 때처럼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직전인데 전환되고 나서부터 중기 본격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죠. 지금도 아직 재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1개월 안에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개월까지는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기대감이 이제 꺼지는 순간, 재료가 터지는 순간 뉴스에 팔아라 그런 얘기가 있죠. 격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지랩도 한 1개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결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나파모 스타트가 가장 강력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클로로킨 관련주 뭐 이런 것보다도요. 역시 나파모 스타트 관련주 위주로 치료제 관련주는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군당도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실질적으로 임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61선을 돌파한 만큼 지지권은 61선 부근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선생님. 예, 제가 시노팩스를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들여서 지금 2배가 올라갔어요. 혈장 치료제 테마주인데요. 지금 이번 주 내에 미국에서 혈장 치료제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두각되고 있죠. WTO 사무총장 같은 경우가 특효약이 없을 수가 있다. 대부분 나왔다고 지금 뭐 얘가 막 뉴스로 많이 나오지만 다 별거 아니다. 특효약이 없을 수 있다. 실제는 부작용이 가장 작은 혈장 치료제가 가장 저는 앞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노팩스라든가 SMF 같은 혈장 치료제 테마주에는 관심은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겠지만 신규는 좀 늦었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2배 정도가 올랐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제가 S넷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 테마주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겠죠. 디지털 유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부 핵심 정책이고 5G AI, 스마트 시티, AR 대표적인 사물 인터넷 회사로서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권을 줄 수 있겠죠. 특히 20년 이상의 정보통신 기술의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 역량을 축적한 기업으로 삼성에서 분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시스코의 IoT 솔루션 파트너 자격인 시스코 IoT 기술 자격 획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그룹의 어떤 설비를 도맡아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봤을 때 삼성 관련주, 시스코 관련주, 뭐 글로벌적인 IT의 대표적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권을 계속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테마주하고는 다르게 가격적으로 포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는 보통 이제 잡주 형태로서 그냥 기대 심리로 가겠지만 실적이 받쳐주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보이는 그리고 꿈의 차트에서 저번 여기서 5월 상승 신호, 6월 하락 신호, 7월 상승 신호, 하락, 상승, 하락 반복이 3번 됐어요. 근데
수년, 1년 정도 약 빠지고 대양봉 나오고 반복된 신호 이후에 돌파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번 달은 뻗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시 첫 번째 양봉이네요. MACD 오실레이터. 이제 8월 내내 상승을 기대하시면서 현재가 가격에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접근하시면서 현재 5개월, 20개월 선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면서 현재가 부분에서는 상승을 노린 전략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네. 일단 저는 우리들 제약을 볼까요? 연속해서 3일 연속 올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닥의 개념이냐. 이 바닥의 개념은 고래기법에서는요. 720선 3년 평균 가격을 웃도르느냐. 웃돈 상태에서 3일 연속 단기 매도권이라고 그러죠. 네, 그때 단기 매도권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5일선을 근접할 때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추세가 전환된 상태, 대량 거래 이후 종가가 그 종가를 돌파할 경우, 3바트가 맞는 경우 또는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내고 투자 심리가 잘 보시면은 이 고점을 돌파할 때 70 이상서부터 대박이 터진다라고 그러죠. 7박스도 잘 맞죠. 이럴 때는 조정이 짧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조정을 무시해야 됩니다. 단기 조정을 무시하고 혹시나 13,000원대까지 내려온다라면 단기 조정을 받는다라면 항상 그 13,000원대가 정상적인 매수 관점이 되는 것이고요. 15,000원 이하 내려올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로 가능하다. 근데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시가에서 올라갈 때 추기 매수는 부담이 되겠지만 시가에 반락할 적에 마이너스가 나올 적에는 항상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단타 단기 매매가 아니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좀 더 싱호가 패턴으로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주어집니다. 항상 추기 매수는 부담이 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M10W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8시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여름철 뜨겁게 핫할 달굴 종목을 제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프로텍도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반도체, IT, 자동차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 또 이제 M10W 공명 정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강남선님. 네, 노란톡 MTNW 강남큰손 검색하시면 노란톡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MTNW의 이 방송에 입장하려면 검색창에다가 MTNW 네 글자 쓰시고 들어오시면 22시에 오늘 공개 방송 통해서 바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장이 끝나고 나면 또 공개 방송하니까 MTNW 네 글자를 검색에다 쓰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린이 전문가님. 네. 자, 요즘에 보면 장마철이죠. 비가 참 많이 옵니다. 이북 지방에도 비가 많이 온다라고 그래요. 국내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도 항상 추격 매수보다는 반락할 적에 조정을 받을 적에 저가 매수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세는 주식을 투자할 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